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3년 6월 2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논평 시간입니다. 자,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이 김명수의 이 사법부 6년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김명수 이 대법관의 이 그 사법부 6년 동안은 정말 최악의 사법부였다.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김명수의 이 사법부의 흑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러한 부분들은 이 김명수 이 대법관의 이 대법원장의 이 만행은 우리 보수 국민들, 자유우파 국민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만큼이나 너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이러한 편향적인 이 판결로서 이 공정과 중립의 사명을 저버렸다.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김명수가 임명한 우리 법, 인권법 이 민변들이 사법부를 이 그들 스스로 이 정치를 이 사법부로 끌고 들어와서 사법부를 농단했습니다. 이거는 아마 문재인 그 대통령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사법부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또 임명도 하지 않았습니까?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국정농단 또 적폐 중에 적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김명수의 사법부 6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이 총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. 자, 어쨌거나 이 사법부의 이 존엄과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조선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이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? 또 야당이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전후 사정 없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것은 뻔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할까요?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.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석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지금 이 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결정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2명을 선정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벌써 이 대통령실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선일보의 취재 결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. 이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를 대통령실에서 감지했다는 뜻이겠죠.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임명돼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뻔하죠. 우리가 다음 내용을, 기사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것은 김명수가 또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을 자유우파 어떤 그 법관들은 다 배제하고 보수 법관들은 배제하고 또 우리법 연구나 민변, 인권법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?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이게 지금 이 내용은요,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 게 조선일보로서 또 송영진 방송에서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다만
이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또 이례적인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송영진 방송에서도 이 TV조선이 취재한 내용을 인용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늘 7월 퇴임하는 조재현, 박정화,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. 정말로 좌편향적이고 특정 정당을 위한 그러한 판사입니다. 이 박정화 대법관 후임 이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으로 선정했고요.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라고 합니다. 후보가 8명이라는 겁니다. 두 사람이 나간 자리를 지금 8명을 추천을 해서 그 중에 2명을 김명수가 선택을 해서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죠. 그 중에서 이제 그 후보 8명 중에서 7명이 현직 법관이고, 여성 후보로는 이 정계선 부장판사, 박순영 서울고법판사,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.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제청할 예정인데,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보다 이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 있는 거죠. 자, 왜냐하면 이 김명수의 흑역사 사법부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었고, 김명수로 끝으로 이 사법부의 흑역사는 끝내야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상 기류를 감지한 것은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 보수 성향이거나 대한 변호사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다 배제했다는 겁니다. 이런 걸 대통령실에서 지금 감지한 거죠. 자, 이런 추천은 김명수가 배제하고 이 김명수 본인과 그러니까 이 김명수가 배제했다라는 것은 보수 판사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.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이런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김명수가 본인과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될 걸로 알려지고서부터 대통령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, 고용세습, 아빠 찬스,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사람이라는 거죠. 자, 윤 대통령은 현재 이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건 대통령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끝으로 이 김명수가 지금 지목한 이 2명의 인사들은 무조건 거부되기를 희망해 봅니다. 이 박정화 대법관 판사들이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의 유리한 이 정치적인 판결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습니다.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보유 권한인 이 거부권으로 사법부의 흑역사를 끝내기를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촉구해 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